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주인공 탄지로의 몸에 원펀맨 사이타마가 빙의하게 된다면 어떻게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오브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원펀맨 사이타마가 탄지로의 몸으로 상현유 다키 유타로 남매를 대체하고 대장장이 말에서 상현노 교코, 상현사 한탱구를 대체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귀할 때 기쁜 소식들을 뒤로 충주 신호부는 자신의 언니 카나에를 죽인 혈기의 행적을 쫓아다녔고 마침내 그 실마리를 어느 정도 알게 된 것 같았죠. 신호부는 그의 혹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싸움에 대비해 만발의 준비를 갖췄고 자신의 치우코인 카나오 역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연주 미치가 놀러와 어디 임무에 가는 거냐고 물었고 신호부는 그렇다고 답을 했죠. 하지만 아무리 눈치가 없는 편인 미칠의 눈으로 봐도 평소에 신호부에게 느꼈던 그 느낌이 아니었고 마치 죽음을 불사한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어 혹시 어디 위험한 곳에 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신호부는 그런 거 아니라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미치리는 혹시 그렇다면 탄지로를 그 임무에 데려가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죠. 신호부는 탄지로? 굳이? 라고 물었는데 뭐 일단 탄지로 일행들은 강한 혈기들을 상대로도 항상 살아남았지 않느냐며 있으면 든든할 거라고 했습니다. 마침 제이치 이노스케 탄지로 네이코는 현재 나비여택에 머무르고 있으니 뭐 바로 데려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그 미치리는 휴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그럼 뭐 마음 편하게 저는 식사하러 가야겠네요 라고 하며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그들 모두는 만세클락교 교회를 향해 가게 되었고 가던 도중에 신호부는 사이타마에게 예전에 나타공사에서 공개했던 건 미안하다며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해달라고 웃었죠. 사이타마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어차피 이 세상에서 네이코의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존재는 없을 테니까 이라고 했습니다. 신호부는 참 자신만만하다며 젊은 나이의 패기 뭐 그런 건가요? 라며 웃었죠. 그러다가 그들은 그곳에 도착해 몰래 잠입을 했고 새로 들어온 신도로 위장해 교회에 끼어 있었는데 신호부는 교주인 도마를 보고 곧바로 저자에게는 분명 혈기의 느낌이 난다며 그의 방으로 쳐들어갔죠. 그때 사이타마는 광신도들에게 둘러싸여 새신자 교육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도마에 대한 찬양을 늘어놓자 사이타마는 흥미롭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신호부가 도마의 방문을 열자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분명 방으로 들어간 걸 보고 따라 들어왔는데 왜 아무도 없는 거지? 라며 당황했는데 그때 이노스케가 자신의 감각이 이 바로 밑바닥에 무언가가 있음을 알려준다고 했죠. 그의 카나오는 예리한 시각으로 방바닥을 살펴보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어떤 한 곳을 칼로 찔러보았는데 그곳은 어떤 홈이 있었고 그 홈은 마치 지하실로 가는 손잡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한 차례 바라본 뒤 그 문을 열고 지하실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피냄새가 풍기어 나왔고 으득으득 사람을 뜯어먹고 있는 소리가 들렸죠. 한참 여자 신도를 뜯어먹고 있던 상현이 도우마 그는 그들을 보고 여길 어떻게 알고 들어온 거지? 혹시 너네 귀할대 검사들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신호부 일행은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췄고 그대로 뛰어들어 도우마를 공격했죠. 하지만 도우마는 철부채로 신호부와 카나와의 공격을 튕겨냈고 이어서 몰아치는 제이치와 이노스케의 공격까지 무난하게 방어를 해버렸습니다. 도우마는 나 하나를 상대로 이렇게 여럿이서 공격을 하는 건 치사하지 않느냐고 능청스럽게 웃었고 그런데 너네를 보니 어쩐지 예전에 나에게 죽임을 당했던 꽃체육 검사가 생각이 난다고 했죠. 그의 신호부는 흠칫했고 도우마는 아무래도 그 아이를 그때 잡아먹지 못해 굉장히 아쉬웠는데 대신 동생으로 보인 너도 맛있어 보이니 그곳으로 마음을 달래야겠다며 웃었습니다. 신호부는 도마의 도발에 그대로 뛰어들어 벌레로 공격을 해 도마를 찔렀고 다른 귀살대원들은 신호부의 독공격이라면 혈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이겼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도마는 잠깐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더니 곧장 소화해버렸다며 웃었고 신호부를 부채로 날려버렸습니다. 신호부는 다시 일어나 카나와 함께 합동 공격을 했는데 도마 주변으로 가자 순간 폐에 찌릿한 고통이 느껴졌고 전집중 호흡이 흐트러지게 되었죠. 도마는 씩 웃으며 카나와 신호부를 향해 얼음창을 소환해 날렸고
그 위기 상황을 이노스케와 제이치가 겨우 구해줬습니다. 카나오는 저 헬기의 주변에 가서는 안되겠다고 말했고, 도마는 감이 좋은 아이라며 너네 검사들이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내 냉기 열정들 때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너네들이 그렇게 내게 접근하지 못할 때 나는 원거리 공격으로 너네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얼음 헬기소를 날렸고, 그들은 그 공격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도우마가 순식간에 이노스케에 다가가 이노스케의 멧돼지탈을 벗겼고, 너 역시 뭔가 낯이 익었는데 너 코토아의 아들이로구나 라고 했죠. 이노스케는 그게 누구냐고 처음 들어본 이름이라고 했는데, 도마는 코토아는 만생을 낳기에 신도였던 아이로 남편의 폭행을 피해 이곳으로 숨어들어 너를 키웠다며, 그런데 내가 혈기인 것을 알자 도망을 갔고 그 과정에서 너를 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노스케는 그제서야 가끔씩 꿈에서나마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희미한 여자가 자신의 엄마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도마를 향해 분노의 공격을 해댔죠. 하지만 역시나 이노스케의 실력으로 도마를 물리치는 것은 역부족. 제이치는 이대로는 안되겠다며 비장의 수를 써야겠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그 말에 덤덤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도마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카나오는 그 비장의 수가 바로 시노부 자신의 희생에 도마에게 독공을 하려는 걸 알았고, 그녀를 말리고 싶었지만 딱히 별다른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았죠. 시노부는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도마를 향해 뛰어들었고, 제이치는 당황하며 시노부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탄지로 어서 도와줘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의 천장이 무너지며 사이타마가 난입했고 시노부를 밀어내 카나와 제이치 쪽으로 떨어지게 했죠. 도마는 또 한 명이 더 있었나? 한 명이 더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지? 라고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사이타마는 자꾸 신도들이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여기 찾기가 쉽지가 않았네 라고 했고, 어라? 쟤는 상현이인가? 시노부씨의 원수가 쟤 맞아? 라고 물었죠. 그의 이노스케는 시노부뿐만 아니라 내 엄마의 원수이기도 하다고 했고, 저 녀석 아주 변태같은 또라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도마는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면 되냐며 이노스케에게 얼음창을 날렸고, 사이타마는 그것을 그대로 일륜도를 휘둘러 상쇄시켜버렸죠. 도마는 그 모습에 너는 그래도 꽤나 하는 녀석인가 보구나. 그런데 너 역시 결국은 검사, 날 어떻게 이길 생각이지? 라고 물었습니다. 사이타마는 쟨 왜 저렇게 자신감에 차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옆에서 시노부가 저자의 주변에는 냉기 열정이 있어서 근처에 가면 폐가 손상된다고 했죠. 그러자 도마는 왜 그러지? 혹 이렇게 등장했으면 내게 덤벼봐야지? 라고 도발했고, 사이타마는 묵묵히 걸어간 다음 입에 바람을 살짝 넣은 다음 도마를 향해 후 불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폭풍이 불어 도마의 냉기 열정들이 전부 사라져버렸고, 도마는 이 녀석 뭐냐며 다시 냉기 열정을 만들어내려고 했죠. 그 순간 사이타마는 순식간에 도마의 앞에 다가와 약한 펀치로 살짝 툭 때렸고, 도마는 그대로 벽으로 날아가 처박혔습니다. 시노부와 카나오는 그 광경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제이치는 우리의 비장의 카드는 바로 탄지로예요 라고 뿌듯한 느낌으로 말했죠. 시노부는 그제서야 왜 미치리가 굳이 탄지로를 데려가라고 했는지, 어째서 탄지로가 간 곳에서 상현들을 모두 퇴치해버릴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이타마는 쓰러져 있는 도마에게 다가가 넌 확실히 나쁜 녀석이라고 하니까 한 방에 죽이진 않을게 라고 했고, 도마는 부들거리며 어떻게든 사이타마를 공격하라고 했지만 사이타마는 일륜도로 도마의 팔다리를 순식간에 베어버리며 고통을 안겨줬죠. 사이타마는 너 당연히 이 정도면 꽤나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무잔이란 녀석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 라고 물었고, 도마는 알겠어, 내가 그곳의 위치를 말해줄 테니 잠깐만 비켜봐 라고 하며 시간을 벌었고, 도마는 몸이 재생을 하자 자신의 최대의 기술인 무빙수련보살을 시전했습니다. 도마는 내가 그런 걸 말해줄 성격으로 보이나? 라고 하며 거대한 얼음보살을 이용해 주먹으로 사이타마를 내리쳤고 엄청난 풍압과 함께 주변이 초토화가 되었죠. 시노부는 그러게 기회가 있을 때 도마의 목을 베었어야 했는데 여유를 부리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냐며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이타마는 얼음보살의 주먹을 맞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었고, 보통 펀치로 그 얼음보살을 때리자 사방으로 얼음들이 폭파하며 무너져 내렸죠. 도마는 그 광경에 뜨억하며 입이 벌어졌고 어느새 사이타마가 와서 다시 한번 팔다리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이타마는 너 무장이 있는 곳을 알고 있지? 어서 말해주지 않을래? 라고 했고, 도마는 난생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이 심장을 조여옴을 느꼈죠. 선택받은 자로 태어나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거기에 더불어 혈기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얻어 그 무엇보다 높은 위상을 가진 자신이 아무것도 알 수 없게 하는 이 남자. 이 남자야말로 진정으로 신이 될 수 있는 남자라고 느꼈고,
자신은 그런 신적인 존재와 적이 되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에 자신에겐 그저 지옥만이 펼쳐질 거란 걸 알았습니다. 도마는 그의 고개를 돌려 어떤 쪽을 바라봤는데 그쪽에는 어떤 부적이 붙어 있었죠. 사이타마는 오호, 저쪽으로 가면 무장이 있는 곳이 나온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이타마는 곧이어 시노부 일행에게 난 딱히 이 녀석에게 큰 악한 적이 없으니까 너네가 이 녀석을 마무리하라고 했고, 시노부와 카나오 이노스케는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뺏어간 도마를 향해 분노의 칼질을 하며 도마의 목을 베어내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타마는 그뒤 아까 도마가 바라본 곳에 부적을 떼자 그곳에는 어떤 문이 생겨났고, 아무래도 이 문을 열면 무장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고 했죠. 시노부는 이곳과 그곳이 연결되어 있다니 생각해보니 평범한 건물에 이런 어마무시한 크기의 지하실이 있다는 것 자체부터 의아했다고, 아무래도 어떤 공간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 별개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장이 있는 곳을 알아냈으니 모든 주들을 불러 한 번에 공격하는 건 어떠냐고, 우리끼리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했죠. 사이타마는 그렇다면 너네는 귀할 때 연락을 해서 모두 불러 모으라고, 나는 우선 한번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하며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노부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혼자 그렇게 막 들어가 버리면 이라며 당황했고, 제이치는 저 녀석의 실력을 보셨잖아요. 아마 귀할 때 검사들 모두가 힘을 합쳐도 저 녀석 하나의 힘을 능가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했죠. 한편 무한성 안으로 들어간 사이타마는 와,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었다고? 라며 감탄했는데, 그때 새롭게 상영이 된 카야코와 마주치게 되었고, 뭐냐? 이 녀석은? 인간이 어떻게 여길 들어온 거지? 운도 지지르도 없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한성에는 비상경보가 울려 퍼졌고, 상인이 도마가 피할때 검사에게 당해 대시당했다고 했죠. 카야코는 뭐? 그게 말이 되나? 도마님은 엄청나게 강한데 도대체 어떤 녀석에게 당한 거지? 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이타마가 쓱 다가와 일륜도를 휘둘렀고, 그대로 카야코는 목이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죠. 카야코는 뭐지? 목이 잘렸네? 이 녀석 누구야? 라고 하며 소멸해갔고, 사이타마는 표정 변화 하나 없이 그대로 이 넓은 곳에서 무잔이라는 녀석을 언제 찾나? 라며 걸어갔습니다. 그때 사이타마의 앞에 어떤 또 한 명의 검사가 툭 하고 내려왔고, 너 그 귀걸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도 원펀맨 특유의 위기의 순간이 튀어나와 모든 걸 해결해버리는 성고구마 후사이다 전개를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나리오가 이번 편의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6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